당내 통합이 우선이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제안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볼리비아 특사로 활약. 최근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민주당 1인 1표제가 가결된 가운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자는 제안에 한 의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면 결국 OX 문제라 당원들이 분열되고 당이 분열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도자로서 옳은 방법이 아니고 지도자로서는 좀 비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한준호 의원이 본 당내 현안과 지방선거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민주당 역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당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로드맵이 담긴 민주당 내부 대비 문건이 유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은 긴급 의원총회를 요구한 바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지금 조국 혁신당 요구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의 입장을 내겠다 이런 네. 방침을 냈습니다. 네. 향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난 세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네.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일요일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설이 다가오는 그 주간에는 저희가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좀 형성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다만 2월 10일까지 이제 의총을 연기를 잡아놓으면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이 국면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 좀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2월 10일에 이거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아마미의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중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이기도 하고요. 결론을 미리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까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들이 워낙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합당을 추진할 동력을 일단 잃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당내 초선 재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달도 됐을 테니까 이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까지 합당 여부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한 셈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조국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시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에 이 합당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건 민주당이 내부에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한을 박아서 이때까지 입장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저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네. 합당 문제 관련해서 절차로 시비 걸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 이제 합당 논란에 대해서 이게 주류 친명과 부주류 친노, 친문 간의 권력 투쟁이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개인적으로도 꽤 좋아하는 분이고 선배 의원이시기도 한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그 해결을 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고 여기에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합당에 이어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네. 이건태 의원은 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가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고 네. 좀 민생 현안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이 여당의 역할을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번에 전준철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차 그 변호를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을 안중에 놓지 않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긴 했지만 당이 이런 인사 추천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대통령, 정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인사 추천을 해가지고는 정말 뭐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도 의도지만 제가 이게 절차 문제도 많이 거론했지만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는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정 관리의 실패라고 보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지도부가 너무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특검 추천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 대표께서는 이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네. 원내대표는 그걸 받아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곳에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거르도록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보고받아서 조율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속도를 내다 보니까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바로 인사를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둘만 올린 게 제가 볼 때는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통과됐습니다. 네. 민주당원의 입금이 더 세졌다는 분석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고 찬성률에 대한 지금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지요? 우선 이 1대1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나 여기에 대한 명분은 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번에 이제 반대표가 많이 나왔던 것은 합당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성 표결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네. 지금 이렇게 제도를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 때도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거는 너무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정을 지금 제시한 일정을 맞추기에는 절차적으로 압축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하고 네. 또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현재 그 설 전에 우원식 의장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추진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입법 지연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관련해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오는 3월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앞서 민생법인 처리에 대한 속도가 더디다 이 점을 네, 지적을 했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 저희가 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나와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야당의 그 협조가 굉장히 좀 미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제대로 이제 추진을 못했던 부분 그리고 네. 지금 이제 3월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지금 당내 모든 상황들이 이 합당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동력을 빠르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 전에 빠르게 당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일단 멈추고 논의기구를 만들고 지방선거 이후로 이 내용을 미루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이 합당 블랙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제가 볼 땐 나머지 법안 처리 문제들도 동력이 붙어서 빠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법이라든가 민생 법안을 좀 먼저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연하죠. 지적이시군요. 지금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은 결국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개혁 과제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된 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네. 정부가 그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력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게 법이 뒷받침돼야만 그럼요.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중수청 공수처 설치법 처리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정부안에 이어서 민주당이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음에도 당은 뭐 못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네. 2월 난 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당내 수구이 다 마친 상황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수기가 저는 완벽히 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저희가 1대1 당원 투표율도 바꾸긴 했지만 그 직접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야 되는 네. 방향이죠. 근데 대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또 수기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바라봤을 때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기 과정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 지도부가 속도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사법개혁 문제는 충분히 이 내용들을 수기하고 밀어붙일 때는 이것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야죠. 지금 단순히 속도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러 문제에서 발생하듯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지금 뭐 당정 협의를 뭐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대통령은 필요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고, 근데 네. 당에서는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우선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좀 서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봤을 때 절대 어떠한 권력도 줄 수 없다라는 측면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권력기관끼리는 상호 견제도 필요한데 이것을 한쪽에만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어쨌든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또 기회가 되면 대통령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쨌든 대통령이 언급이 있고 당에서 토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당 청간에 네. 당 정간에 긴밀한 협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번 사안은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됐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일단 메시지 조율부터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 내용들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메시지가 각각 나오는 것 자체가 당정 간에 지금 협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경기도사 후보로 지금 거론됩니다. 출마 네. 결심 굳힌 상태시죠? 네, 출마는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으세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설 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당 상황이 이래서 네. 출마 선언 자체가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 지사, 그다음에 네.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만의 강점은 어떤 겁니까? 두 분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저는 이제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죠. 네. 네, 오랜 기간 어려서부터 계속 경기도에 살아왔고, 근데 다만 그걸 강점이라고 보기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이 31개 시군에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를 관장하고 운영하기에는 그만한 열정과 정열이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두 후보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볼리비아 특사
네, 다녀오셨죠? 네네.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감사패였던가요? 네네 1호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실은 이제 그 볼리비아가 한국과 볼리비아 수교가 60주년 되는 네. 해입니다. 제가 다녀왔을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자 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볼리비아는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세계 매장량 1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제 협력을 위해서라도 비자 면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부통령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시간 설파하고 설득한 끝에 비자 면제를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특사는 총 14개 팀이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과가 유일하게 이제 제가 난 것이라 이거를 성과 보고회를 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날 이제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칭찬글이 좀 화제가 되면서 네. 다음 날 있었던 제 보고회가 취소가 되고 대신 이 성과를 어떻게 취할까 하다가 이제 감사패 형태로 오게 된 거죠. 성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려다가 그냥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감사패를 준 거다. 네. 이런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이시군요. 감사패를 받고 며칠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뭐 기사가 갑자기 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네. 중요한 경기도 현안이라면 주택과 교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이 3기 신도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서울의 30분 권역 내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진행이 됐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 선교통, 후입주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에서도 지방선거 여러 전략 지금 짜고 있을 텐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백낙천 교수는 뭐 합당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합당을 명분을 지방선거로 삼는다면 굉장히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받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정부 성과에 집중해야죠. 실제 선거의 전략을 짠다면. 네. 그래서 이 합당과 지방선거 성공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둘은 좀 분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이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민생 입법 그리고 지금 현재 개혁 과제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면 저는 이게 곧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성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지도부신데요. 저는 이제 지도부를 나왔죠. 지도부 네. 나오셨고 이 대통령 8개월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주가 5,000포인트 실현에 대한 것이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이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과연 이 시장과의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셨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 삶을 낮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 우선 본인의 공약을 지켜냈고요. 저도 이제 한국거래소 출신이기 때문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니 이 계기가 뭘까? 딱 하나다. 국가의 신뢰도,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네. 이 정부의 신뢰도를 통해서 주택시장도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야 될 것은 민생 물가를 안정시켜야죠. 네. 이 세 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대통령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이 세 개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당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민생과 중요 외교 현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